날이 밝기 전에 집을 떠나기로 했다. 냉장고 안에 계란도 몇 개 남아있고 할머니가 담가놓은 김치도 있어서 전기 코드를 뽑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빼버렸다. 집안의 모든 전기 코드를 다 뽑고 문을 잠갔다. 등에 맨 배낭엔 할머니 유골함을 담고 할머니 옷은 잘 때 냄새 맡기 위해, 내 옷은 갈아입기 위해 한 벌씩 챙겼다. 할머니가 장사할 때 전대로 썼던 돈가방은 어깨에 대각선으로 맸다. 그리고 할머니 영정사진은 보자기로 싸서 손에 들었다. 날은 오랜만에 구름이 껴서 어제보다는 덜 더울 것 같았다. 텃밭에서 막 오이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동이 트기도 전인데 길가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는 상필이 할머니를 만났다. 어디 가냐? 학교요. 방학이잖아. 방학이어도 학교 가요. 하긴 방학이나 마나 어디 갈 데가 있냐? 누가 오랜 데가 있냐? 가거라. 아무데나 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돌아간 할마씨가 돌아온들 안 해. 그런 게 활기차게 돌아댕겨이. 상필이는요. 어제 울면서 돌아간 상필이가 궁금해서 물었다. 우리 애기는 클 나고 그런가 시방 아프단다. 어저녁부터 아프다고 질질 울더라. 상필이 할머니는 상필이를 울 애기라고 한다. 울 애기. 나를 울 애기라고 불러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보나마나 꾀병일 거예요, 꾀병. 연병하네. 상필이 할머니는 웃으면서 욕을 했다. 상필이한테 하는 욕인지 나한테 하는 욕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알 필요도 없었다. 할머니들이 하는 욕은 욕이 아니니까. 상필이한테 속지 마세요. 이따가 오느라 괴기 꿔줄게. 채소가 든 유모차를 몰고 가는 상필이 할머니 뒷모습이 우리 할머니 같다. 할머니와 똑같은 곱슬 파마머리, 할머니와 똑같은 헐렁한 몸빼바지, 할머니와 똑같은 신발, 할머니와 똑같이 어기적거리는 걸음걸이. 읍내로 가는 버스가 왔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타고 다닌 버스. 우메, 네가 누구냐? 콩나물 할머니 손자요. 우메. 다른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이다. 아가, 우지 말어라, 우지 말어. 내가 울지도 않는데 울지 말라고 사탕을 내 손에 쥐어준다. 할머니들 눈에는 내가 애기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할매 없은께 이제 네가 장사 나가냐?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가방에 든 것이 무엇이냐? 호박이요. 할머니 유골함이 졸지에 호박이 되었다. 어린 것이 애쓴다이. 할매 없이 혼자 살아보려고 애써. 하몬,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일부러 힘을 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장터 앞에서 얼른 내렸다. 장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장날. 나는 그 자리에 가봐야 한다. 간다는 것이 겁이 나서 안 가고 싶지만 가서 봐야 한다. 안 가본다는 것은 양심이 시커먼 놈이나 할 짓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여기 콩나물 팔던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다.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에는 생선 장수가 앉아 있었다. 콩나물 시루가 놓여 있던 자리에는 생선 좌판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져 있었다. 이 자리는 우리 할머니가 있던 곳인데 우리 할머니가 이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30년을 지켰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생판 모르는 생선 장수가 장사를 하고 있다니. 이 자리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인가. 할머니는 이제 다시 오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나는 돌아섰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님을 부르고 물건을 팔고 있었다. 저기 저 자리에서 콩나물을 팔던 할머니가 내 등에 업혀 다시 왔는데도 아무도 모른 채
집을 나설 때는 할머니를 업고 먼 여행을 가려고 했다. 이왕이면 할머니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버스를 타려고 행선지표를 살펴보니 사그막, 용소, 진등, 북거리, 한제, 그리고 절골이 있었다. 절골. 그때 갑자기 어느 여름밤이 생각났다. 정수리가 익을 것 같은 뜨거운 여름 하늘 아래 콩밭에서 김을 매다가 할머니가 쓰러졌다. 나중에 할머니는 그날 일을 이렇게 말했다. 거물거물한 속에서도 마음이 편터라. 할머니의 말은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잠결인 듯 아닌 듯 내 귓가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아가, 나 죽으면 불에 꼬실라서 절골 미륵사 뒷산에다 홀홀 날려주소. 나비와 같이 날아가게 홀홀 날려주소. 너 할아버지도 너 아버지도 다 그랬듯이 나도 홀홀 날려주소이. 나는 할머니가 자장가를 부르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달콤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그 순간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말이 세상에는 있다. 할머니가 자장가처럼 내게 했던 말이 할머니의 유언이었다는 것을 나는 터미널 행선지표에서 절골을 발견하고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절골로 가자, 절골로 가자, 절골로 가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사금악이요, 북거리요, 용소요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절골이요 하는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절골이요도 아니고 절골로 가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가 내게는 분명히 들렸다. 아, 혹시 선생님이 날마다 듣는다는 그 목소리, 아빠 잘자 한다는 그 목소리와 같은 것일까? 나도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건가? 알 수 없었다. 나는 버스표 끊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절골로 가자라고 말했다. 응? 절골 간다고? 절골로 가자. 표 끊는 사람이 응, 그렇지만 나는 나중에 갈게 하면서 절골표를 끊어주었다. 내가 차표값을 내밀었으나 받지 않았다. 대합실한 사람들이 웃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기어코 아니 당연히 돈을 냈다. 버스가 출발했다. 내가 절골을 가본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버스는 큰 도로를 벗어나 농로로 접어들었다. 에어컨 바람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다. 열린 창문으로 습기 품은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드디어 비가 오려는 모양이었다. 바람결을 손으로 느껴보고 싶어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바람결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에 감기듯이 느껴졌다. 그런데 유리에 쇠 긁힌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승객은 아줌마 두 사람과 나뿐이니 기사가 부르는 사람은 나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차 안에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못 들은 척했다. 버스가 섰다. 기사가 저벅저벅 내게 다가왔다. 기사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청년이었다. 목에 걸린 쇠사슬 같은 노란 목걸이가 사자의 이빨처럼 나를 노려봤다. 귀 먹었냐? 아니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냥요. 창밖으로 손 내밀지 마. 바람이 좋잖아요. 이 콩 많은 게 어디서... 위협적이긴 했지만 무섭진 않았다. 오랜만에 비가 오려나? 창문 닫아. 싫은데요. 너 어디 살아? 왜요? 나도 기사를 노려보고 기사도 나를 노려보다가 기사가 내 얼굴 앞으로 손을 뻗어 창문을 거칠게 닫았다. 이 자식이 죽으려고. 기사가 운전석으로 돌아가면서 침을 뱉었다. 자기 차에 침을 뱉는 기사를 야단쳐야 정상일 텐데 아줌마들은 기사 편을 들었다. 요새 아그들이 다 그래.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 어른말을 숫제 똥친 막대기로 한단 게. 뭐라고 말만 하면 눈을 치켜뜸새로. 왜요 한단 게.
나를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었다. 악! 울고 싶었으나 악을 썼다. 우메 저런 단계 저려 우메 무셔라. 절골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 기분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내리고 말았다. 버스 뒷공무니에 주먹 감자를 먹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버스가 다시 멈췄다. 거기서 섞여! 기사가 도망가는 내 뒤를 쫓아와 배낭을 낚아챘다. 기사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지퍼가 반쯤 열렸다. 뭐야 이거? 보시다시피 야 이거 유골함이잖아. 이 자식 이거 시체를 메고 다니네. 시체를 메고 다녀. 기사가 놀라서 후딱 떨어졌다. 나는 유유히 배낭을 메고 그곳을 떠났다. 버스도 떠났다. 아까는 울음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웃음이 나왔다. 웃음소리는 처음에 골골골 나오다가 걷는 동안에 점점 이상한 소리로 변했다. 골골골, 굴굴굴, 갸알갸알갸알, 꿀꿀꿀, 꾸악, 꾸악, 꾸악.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나왔다. 내가 웃는 게 아니라 내 등 뒤에 할머니가 웃는 것 같았다. 유골함이래, 유골함, 꺄알꺄알꺄알. 숨이 턱턱 막히는 길을 걷고 있는데 먼 데서부터 고물 삽니다, 농기구 삽니다, 컴퓨터 삽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고물장수의 차가 내 앞에 멈추었다. 아저씨 절골이 어디예요? 타. 절골을 아니까 타라고 했겠지. 믿고 고물장수 차에 올라탔다. 고물장수는 가던 길을 그대로 달렸다. 타고 있으면 절골로 데려다 주겠지. 고물 삽니다. 농기구 삽니다. 컴퓨터 삽니다. 무한정 반복되는 소리에 멍해질 때쯤 고물장수가 문득 입을 열었다. 아이, 가다가 고물 있는가 잘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고물장수가 나를 희끗 보더니 씩 웃었다. 앞눈만 눈이 아니여. 옆눈이 있고 뒷눈도 있지. 옆눈에 못이 보이지? 푸른 들판뿐인데 고물장수가 차를 멈췄다. 내려서 망 좀 봐라. 풀이 무성하게 자란 밭 가운데서 하얀 개 2마리가 너무나 재미있게 뒹굴고 있었다. 개들은 네 발을 하늘로 올리고 벌러덩 누워서 풀 목욕을 하면서 2마리 다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다. 온몸에 거름을 묻히고서 저렇게 웃던 복구가 생각났다. 고물장수가 밭 가운데 버려진 고물을 줍는 사이 나는 넋을 놓고 개들을 구경했다. 그래서 밭주인이 나타난 줄을 몰랐다. 지금 고물 훔치는 것이요? 고물이 아닌갑죠. 고물이라도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냥 가져가면 쓰요. 더구나 자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안 되겠죠. 알기는 아는 사람이 말이요. 애를 봐서 이번만 봐줄란께 얼른 가시오. 고물장수가 내 손을 낚아채다시피 끌고 가서 차를 거칠게 출발시켰다. 개들이 미친 듯이 달려왔다. 밭주인이 따라가라고 시킨 것 같았다. 망보라고 했더니 망은 안 보고 개들이나 구경했다고 고물장수가 혼낼까봐 나는 겁이 났다. 그러나 고물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 가득 북새가 떴다. 할머니는 북새가 뜨면 비가 온다고 했다. 고물장수의 차는 북새 속을 달리고 달려서 겨우 개들을 따돌렸다. 고물장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북새도 쓰러지고 해가 완전히 진 뒤였다. 나는 차가 멈추는 대로 도망가려고 마음 먹고 유골함 배낭은 이미 어깨에 메고 돈가방도 단단히 비끄러 메고 영정사진 보자기도 손에 꽉 쥐었다. 절골을 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절골 간다고 말한 게 언젠데 이제서야 묻는다. 내내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말을 하면 할머니는 항상 자다가 붕창 뚫는다고 했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고물장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는 노래기계에서 나오는 노래를 콧노래로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원더풀 원더풀, 브라보 브라보 소리쳤다. 인생이 별거냐. 먹고 싶은 것 원 없이 먹고 폼나게 살면 그것이 브라보 인생이여. 그냐 안 그냐? 나는 계속 도망칠 기회만 엿보았다. 고물장수는 밥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개밥을 주면서 더러운 세숫대야에 발을 씻으면서 계속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밥이 나왔다. 고물장수가 묻지도 않고 숟가락을 2개 놓았고 2그릇에 밥을 퍼놓고는 먹자 한마디를 명령하듯이 하고서 맹렬하게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그 기세에 눌려 내 손은 저절로 숟가락을 들고 말았다. 고물장수 집에도 개가 있었다. 그 개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 같았다. 그 개는 나를 보자 꾸르럭 꾸르럭 하는 이상한 소리로 울었다. 밥은 정말 맛이 없었다. 구운 지 며칠 된 것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선과 시어터진 김치, 언제적에 끓였는지 모를 짜디 짠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더니 너무 짜서 나도 고물장수의 개처럼 꾸르럭 짖을 뻔했다. 그런데 저게는 왜 짖을까? 생선 냄새 때문이 아닐까? 생선 달라고 짖는 거예요? 누가? 알면서도 묻는다. 나는 턱으로 개 쪽을 가리켰다. 짖는데 이유가 있겠냐? 짖고 싶으니까 짖는 거지. 날은 완전히 깜깜해졌다. 고물장수가 잠들면 떠나야지. 방에 이부자리 깔려있으니 잠 오면 자라이. 나는 할 일이 좀 있어서. 고물장수의 방에는 언제 깔아놨는지 모를 이부자리가 깔려있었다. 방바닥은 곰팡이가 피어서 눅눅했다. 밤이 깊어지자 개는 겨우 조용해졌다. 유골한 배낭과 영정사진과 돈가방을 품에 안고 잠을 자는 척 눈을 감았다. 감은 눈에도 바깥의 빛이 눈자 위에 어른거렸다. 나는 온 신경을 밖에 집중시켰다. 쓱싹 쓱싹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혹시 고물장수가 칼을 갈고 있는 것일까? 칼을 왜 갈까? 온몸에 돋아난 소름 때문에 손발이 저절로 떨렸다. 어느 순간 아이코 소리가 들렸다. 고물장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실눈을 뜨고 고물장수를 살폈다. 손에 상처가 난 모양이었다. 자냐? 나는 꼼짝 않고 자는 척했다. 안 자면 붕대 좀 감아줄래? 대답하지 않았다. 가늘게 코고는 신용을 했다. 자는구나. 잘 자라. 또다시 들려오는 쓱싹 쓱싹 소리. 나는 고물장수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살금살금 일어났다. 고물장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 같은 아들이 있었지. 돈 못 버는 아빠가 싫다고 지 엄마 따라가 버렸어. 너를 보니 우리 아들 같더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인데 네가 원하면 주마. 눈에는 앞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옆눈, 뒷눈도 있다는 고물장수 말이 맞았다. 고물장수는 틀림없이 뒷눈으로 나를 봤을 것이다. 고물장수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나는 이부자리로 돌아와 배낭에서 할머니 옷을 꺼내 코에 묻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눈을 뜨기 전에 여기가 어딘가 잠시 헤아리는 중에 꾸르륵 꾸르륵 하는 개울음 소리를 듣고서 고물장수 집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남의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아니다. 상필이 집에서 딱 한 번 잔 적이 있다. 상필이 집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잔 것이다. 배낭과 돈가방은 내 품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다. 이 모든 낯선 풍경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눈을 바짝 뜨고 발딱 일어나서 총알처럼 튀어나가야지. 그러나 휴 하는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그 순간에 나는 고물장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잠을 잤다니. 일어났으면 세수하고 밥 먹자.
이 소리는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눈 떠보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손님이 와서 오랜만에 국이란 걸 끓여보긴 했는데 간이 맞을란가 어쩔란가. 국은 북엇국 같았다. 어젯밤 먹은 된장찌개 못지않게 간이 짜고 무와 북어를 처음부터 함께 넣어 끓였는지 무는 곤죽이었다. 북엇국은 나도 끓일 줄 안다. 할머니는 무 대신 콩나물을 넣었다. 무를 넣고 끓일 땐 북어를 먼저 넣고 콩나물을 넣고 끓일 땐 콩나물을 먼저 넣는다. 그것은 기본이다. 고물장수는 음식의 기본을 모르는 게 분명했다. 맛이 어떠냐? 짜요. 짜도 맛은 있지. 짜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상필이 할머니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었다. 먹는 사람 허락도 안 받고 물을 부어버리는 게 아닌가. 안 돼. 짜담서. 그래도 물 부으라고는 안 했잖아요. 남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는 것도 놀라운데 뿔까지 내다니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고물장수는 희죽거렸다. 야, 오랜만에 사람하고 밥을 먹으니 행복하구나이. 북엇국의 행복이야이. 아따, 오늘 아침엔 웬일로 기분이 환해진다. 그냐 안 그냐. 괜히 숟가락으로 죄 없는 북엇국만 휘 저었다. 남의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얻어 먹었으니 갈 때 가더라도 설거지 정도는 해주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밥상을 치우는 나를 고물장수 아저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설거지 끝내고 따라 나서라잉. 사람은 밥값을 해야 하는 법이거든. 어쩐지 친절하더라니. 밥 먹여놓고 부려먹으려고. 이제야말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고물장수 눈에 안 띄게 배낭과 영정사진과 돈가방을 챙겨야 하는데 그러나 고물장수는 계속 보고 있고 상황은 점점 급해졌다. 화장실 어디예요? 긴장해서인지 말끝이 이상하게 나왔다. 아무데나 싸라. 아무데나? 아무데는 어디란 말인가. 밖으로 나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무데나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꾸루룩이 옆이었다. 꾸루룩이는 내가 똥을 누는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저도 똥을 누는 것이 아닌가. 오이 오이 이쁘다 해주니 꼬리를 흔들었다. 이를 다 보고도 꾸루룩이와 논다고 생각했는지 옆눈으로 다 보고 있었는지 고물장수가 소리를 질렀다. 멋이 그리 오래 걸려? 내가 왜 아저씨랑 일을 해야 해요? 내친 김에 나는 거의 악을 썼다. 재워주고 밥 먹여준 이유가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따 이놈의 새끼 야무네 야물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여? 가방에 든 것은 뭐냐? 뭘 알고 싶은데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안 가르쳐 줄 건데요. 나는 유골함 배낭을 메고 할머니 영정사진과 돈가방을 손에 들게 된 순간 냅다 뛰었다.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와르르 쾅쾅 천둥이 치고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제는 북새 속에서 달렸고 오늘은 빗속을 달린다. 너한테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잉. 오해를 말어라잉. 오해를. 돌아와. 돌아오면 날마다 내가 만난 거 해줄게. 돌아오라니까. 내가 속을 줄 아나. 착한 척하면서 재워주고 밥 주고는 일을 시켜 먹으려고. 고물장수가 나한테 시키려고 했던 일은 고물 훔치는 일. 그렇게는 살 수 없지. 할머니는 말했다.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빗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고물장수도 따돌리고 비도 피할 겸 다리 밑으로 숨었는데 타다다다 오토바이 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가 스톱을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오토바이가 멈췄다. 뭔 일이야 뭔 일? 납치요 납치. 넙치? 넙치가 왜 들에서 나? 납치. 타. 오토바이는 들길을 전속력으로 달렸다. 나는 다시 한번 스톱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토바이가 너무 빠르게 달려서 토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막 퍼부서라 퍼부서. 이건 또 뭔가.
오토바이 아저씨가 깡패처럼 침을 뱉었다. 내가 또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일까? 그래도 할 수 없다. 나는 고물장소에서 벗어났고 절골에 가야 한다. 그런데 절골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절골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바로 그 순간 터미널에서 들었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절골로 가자, 절골로 가자. 할머니가 그러시나? 그렇지만 할머니 목소리는 분명코 아니었다. 할머니 목소리라면 내가 왜 모르겠는가? 내가 할머니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는가? 군 고구마 같은 우리 할머니 목소리를. 그럼 누구 목소리란 말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여간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골로 가자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앞불사 뭔가가 허전했다. 그리고 나는 즉각 깨달았다. 등에는 분명히 배낭이 있고 손에는 분명히 영정사진 보자기가 있는데 또 하나 있어야 할 돈가방이 없었다. 내 돈가방. 아저씨 스톱. 또 스톱이요? 끼익 소리를 내며 겨우 오토바이가 멈추었다. 오토바이에서 내리긴 했지만 돈가방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또 멀리서 고물장수가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할 것인가? 돈가방을 찾으려면 고물장수가 오고 있는 쪽으로 가야 하고 고물장수를 피하려면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 너는 일단 도망을 가라. 오토바이가 고물장수를 향해 달려갔다. 고물장수는 거리가 좁혀지자 달리기를 멈추고 천천히 걸어왔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쩐지 고물장수가 흐흐흐 웃으면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오토바이 아저씨가 고물장수 멱살을 잡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곧 싸울 것 같던 두 사람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럼 두 사람은 친구가 된 건가?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면 둘 다 내 편은 아니다. 나는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아무한테도 도와달라는 말 같은 것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나는 13살이나 먹었지 않은가?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